자, 볼게요. 그 페이지 수는 이제 우리 110페이지거든. 여기 전력부터 들어갈게요. 이거 빠르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당연히 이제 중학교 때 배워 왔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여름방학 때도 우리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냥 지금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요거는.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오매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게 지금. 그지? 전류부터 시작을 해서 전류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되죠. 전류의 정의가 전류 기호를 I라고 씁니다. 전류의 뜻이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Q라고 써요. Q. 됐지? 여기서 우리 모르고 있는 거는, 만약에 Q 모르고 있으면은 Q는 전하량이라고 해요. 그냥 전하량.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 모아놓고 전하량이라고 묶어놓는 거야. 전자. 자,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전자가 이제 이게 전자량이 보통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해서 이 1쿨롱은 전자를 2라고 쓰죠. 2. 전자를 2라고 쓰고 얘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만큼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쿨롱의 크기야. 이거 기억나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1쿨롱은 전자 이만큼인데 이게 1초 동안 지나가는 거야.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지나갈 거라고.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I. T분의 Q.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1A는 무슨 뜻이냐면은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들이 지나가요. 이게 1A의 정의야. 맞지? 전류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전압입니다. 전압은 V라고 쓰고, 자, 얘는 Q분의 W라고 정의해요. 또는 뭐 W라고 안 해도 되고, 얘를 E라고 써도 됩니다. E. 됐죠? 그 책에 E라고 써 있죠. E는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1쿨롱이 바로 쓸게요. 여기다가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줄이래. 예를 들어. 됐죠? 1쿨롱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합이 1줄이면은 그걸 우리는 얘를 1볼트라고 정의하는 거지. 됐죠? 이게 1볼트와 1줄의 차이, 이 정의예요. 1볼트 1줄. 자, 그다음에 저항은 R이라고 쓰고 얘는 정의가 로 S분의 L이라고 쓰거든요. 자, 여기서 로라는 말은 이제 비저항이라고 해서 얘는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수값이야. 물질마다 저항이 다 다를 거니까. 고무나 나무나 뭐 플라스틱, 뭐 금, 은 전부 다를 거 아니야. 그 다른 정도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걸 읽을 때 로라고 읽어주는데 그냥 기호의 종류 하나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가 이제 면적이죠. S가 면적이고 L은 이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 단위가 옴이라고 쓰죠. 자, 저항은 전류 전압과 다르게 저항은 고유값이야. 고유한 상수값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저항값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야. 저항은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저항을 뭐 구체적으로 길이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저항이 10옴이면 10옴이고 100옴이면 100옴, 저항이 R이면 R, 10R이면 10R. 이렇게 한 거 아니야? 10R이면 10R.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냥. 됐죠? 이게 바뀌지 않는 값일 거야. 저항. 그래서 전류전압 저항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메 법칙 배웠었지. 기억나지? V는 I, R이라고 하는 거. 됐죠? 이게 오메 법칙이야. 알죠? 이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 된다? 알지?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해야 돼. 대답. 그지? 대답해야 돼, 얘들아. V는 IR 알고 있죠? 오메 법칙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모르면은 집에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돼. 알겠죠? 내 강의 유튜브 찾아보세요. 내 이름 치고 내 이름 알지? 책에 써 있다. 예, 내 이름을 쳐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은 내가 촬영해서 올린 강의들이 있어. 거기 보시면은 전류, 전압, 저항, 중2강인가 그럴 거야. 중3강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름방학 때 촬영했던 거 있어. 창훈이 여름방학 때 들었지, 수업? 안 들었나? 그래. 이게 여름방학 때 요거 좀 자세하게 또 했던 수업이 있으니까 요거 찾아서 들어보셔도 되고, 지난 수업 들어보셔도 되고요. 참고로 내가 수업 촬영하면 보통 너네 보강 강의 보내주거든? 집에서 복습하라고? 복습 강의로 보내주는데, 보니? 창훈아? 그럼요. 내가 링크 계속 보내주지, 매주마다. 그지? 주원이 봤어? 그래. 너 이번에 봐. 알았지?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알았지? 강의가 긴데
야 그거를 쭉 처음부터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을 찾아만 보면 되잖아. 링크만 타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좀 많이 학습하시고 이거는 얘들아 요 물리 파트 중에서 전기 파트 이거 어려운 파트야. 이거 하나만 더 좀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력 수송은 예전에 고2에 있던 내용이야. 고3의 수능 기출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 문제들은 고3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다 등장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이 문제들은 기출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너네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물리 지구학이 어려워요. 물리 지구학이 어려운 파트야. 너네 지질시대도 어려워. 이거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지질시대. 뒤에 아마 지질시대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들어갈 거거든. 대기대 순환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 지구과학 범위 판구조론이 되게 쉬웠던 거야. 시험 범위가. 그지? 전자기도 되게 쉬웠던 거고. 근데 이제 전력수송 어렵고 지구과학도 어렵고 뒤에 우리 아까 너네 프린트 봤던 거 중에 뭐 있냐? 저 발전 있죠. 발전. 뭐 조력 발전 이런 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 어렵게 낼 거거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가 좀 우리가 좀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특히 요거 빨리 정리해놓고 있잖아. 빨리 이거 정리해놓고 진짜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감 잡으셔서 이제 계산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하여튼 V는 IR 오메가 법칙입니다. 자, 오메가 법칙 V는 IR 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너네 그거 배웠어요. 소비 전력이란 말을 배웠어. 전력이란 말을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이 전력이 뭐냐면은 자, 봐봐. 기호는 P라고 쓰고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정의하거든. 이게 전력의 정의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소비 전력이에요. P라고 쓰는데 이 P는 뭐의 약자냐면 파워의 약자야. 파워는 이 전력이란 말도 있는데 실제로 원래 파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률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와 일률. 일률 들어봤지? 단일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 그래. 그래서 단일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러니까 1초에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일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t초 동안 다시 얘기해볼게.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여기다 쓰자. P라고 쓰고요. T분의 W라고 정의할게요. 이게 파워 일률의 정의입니다. 됐죠?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요. W가 1이고 같은 말로 에너지라고 씁니다. 시간당 에너지를 일률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당 에너지. 자, 됐지? 근데 있잖아. 이거 보세요. 왜 인류를 정의를 VI라고 내려놨냐면은 소비 전력을 VI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전류의 정의가 뭐였니? 전류의 정의는 T분의 Q였죠. 그지? 전압의 정의는 Q분의 W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전압 V는 Q분의 W였고요. 곱하기 전류는 T분의 Q였거든 지금. 맞지? 이 전압과 전류를 지금 곱하면은 Q 지워지고 T분의 W가 남아. 그치?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은 인류를 구한다고 해서 얘가 V 곱하기 I가 되는 거야. P는 VI. 그래서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 P는 VI.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네들이 전력 수송 문제를 풀 때 딱 두 가지씩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P는 VI, V는 IR.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 요 오메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감을 못 잡고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이게 사실 원래대로였다면은 다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게 맞는데 내 생각에 지금 물리도 그렇고 지구학도 그렇고 시험 범위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생략하고 넘어갈 거거든. 원래였다면 내 지난 여름방학 특강만 해도 수업 설명 다 해줬어. 근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 충분히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자 다시 봐봐. 우리가 V는 IR이라는 이 오메 법칙식이 하나 있고요. P는 V 곱하기 I라는 전력식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관계를 아셔야 돼. 그리고 P는 VI를 또 이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다 V 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I 제곱 R로 쓸 수 있고요. I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으면은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요 정도 식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됐죠? 그리고 뭐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저항의 직렬 연결 방식. 됐지?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 알고 있지? 기억나니? 저항의 직렬 연결 뭐가 일정한지 알아? 저항의 직렬 연결 뭐 일정하니? 너 이거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 민재야, 너 배웠지? 기억나 안 나? 저항의 직렬 연결 뭐가 일정하니? 아는 사람. 전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 찍어도 전류가 일정.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다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모르는 표정이야, 아직. 큰일 났네. 아니, 아저씨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야, 이거, 야,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해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이런 경우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게 병렬 연결이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건전지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전압이 일정하다고. 자, 봐봐. 지금 간단하게 숫자 한번 예를 들을게. 야, 얘가 18V고 얘가 3ohm이고 얘가 6ohm란 말이야. 저항이. 합성저항 얼마니? 여기 합성저항. 전체 합성저항 얼마니? 합성저항은 두 개 더하는 거죠. 직렬 연결을 그냥 더하면 되거든. 그냥. 그래서 얘가 9ohm이 돼요. 합성저항이. 그지? 그러면 9ohm에 18V 연결됐으니까 전류 얼마 흘러야 돼? 전류 얼마 흘러? 여기에 전체 흐르는 회로가 2A 흐른다고요. 맞지? 그런데 얘는 직렬 연결은 무조건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2A가 흐르고 여기도 2A가 흐른다고요. 이거 뜻을 생각하면 돼. 1초에 2쿨롱 지나가는 게 2A야. 이 모든 회로 도선에는 1초에 2쿨롱씩 전자가 지나가요, 다. 그러니까 전류가 똑같아요. 됐지? 그래서 여기가 몇 볼트니? 3, 2. 여기는 몇 볼트 나와? 여기 6V 나오죠. 그지? 여기는 6이 12V 나오죠. 합쳐서 얼마? 6, 12, 18V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회로도 해석이야.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지? 이거 모르겠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전력 수송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렵다면은 분명히 이번 주에 너네가 공부를 충분히 해오셔야 돼. 해도 안 되겠어, 어려워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뭐 클리닉을 하든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돼. 인강을 보든 뭐 동영상 유튜브 강의를 보든지 이거 못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얘들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됐죠? 좀 빨라도 이해를 해야 돼, 너네가. 이거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좀 없거든. 자, 병렬 연결 해볼게. 봐봐. 병렬 연결은 18V에 얘가 저항이 3ohm에 저항이 6ohm이잖아, 지금 이렇게. 자, 근데 병렬 연결의 합성저항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역수치에 더한다면 역수였어요. 그지?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한 다음에 역수하는 거야. 이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이죠. 합치면 얼마 나와, 이거? 합성저항은 2ohm 나와요.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역수거든. 그지? 그죠?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의 역수가 바로 합성저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2ohm 나오지. 그럼 18V 2ohm의 합성저항 가지니까 전류 얼마 흘러야 돼? 얘는 전류가 9A가 흐르지. 그러니까 얘는 전체 전류가 9A인데 봐봐라. 전류가 9A는 1초에 9쿨롱 지나가거든.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네. 얘네들이 길이 두 갈래면은 얘네들이 1초에 9쿨롱이 지나가는 애들이 길이 두 갈래면 나눠 가겠지. 절대 한쪽에서 9A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길이 두 갈래니까 나눠 갈 거야. 나눠 가는데 3ohm, 6ohm이야. 어디로 많이 가야 돼? 1, 2 많이 가겠죠. 그치? 몇 대 몇으로? 2대1로. 저항이 1대2니까 전류는 2대1로 갈 거라고. 그래서 여기로 6A가 흘러가고 이쪽으로 3A가 흘러간단 말이야. 나눠져 가요. 길이. 됐지? 그러면은 합쳐서 9A 나눠져 갔다 다시 만나서 9A 되는 거야. 근데 전압 보니까 6, 3 몇 볼트? 18V. 그치? 여기도 얼마? 36, 18V. 그러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다 같이 똑같이 걸린다고. 18V. 18V. 얘들아, 18V의 뜻이 뭐야? 1쿨롱이 18줄 나눠가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몇 쿨롱 지나가? 1초에 6쿨롱 지나가죠. 한 1쿨롱의 에너지 얼마 갖고 있어? 18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18V인 거야. 여기 3A 1초에 3쿨롱 지나가요. 1쿨롱은 18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V인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됐지? 전압 연결,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직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것만 사실 정확하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알고 외워도 돼. 그냥 외워도 돼요. 저항이 직열 연결 아니면 너네 그냥 직열 연결돼 있대요. 저항이. 그러면 전류 일정하다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다. 맞지? 저항이 큰 녀석이 전압 많이 걸리거든.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래. 자, 되셨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정리 복습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됐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전력의 단위까지 설명되어 있네. 단위가 뭐라고?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W라고 쓰고요. 읽을 때 와트라고 읽어주죠. 제임스 와트 사람 이름 따는 거잖아. 증기기관 만든 사람, 그지? 자, 100와트 1초에 100줄 일하는 거야. 일률이야, 일 뜻이. 10와트 1초에 10줄 일합니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전력을 지금 왜 배웠냐면 얘들아, 너네가 저번 시험 범위 때 뭐 배웠었니?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배웠지. 발전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잖아. 만들었잖아. 그 만들었으면 뭐 해줘야 돼? 보내줘야지, 가정에게. 그래서 너네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은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에요. 수송. 이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은 송전이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 단원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 저번 주에 배웠잖아. 저번 시험 범위 때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정에게 보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쓸 때 보면은 너네 그 계량기라고 알고 있지. 전기 에너지 막 돌아가는 거. 그 계량기 가서 잘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네 자리 숫자 써 있잖아. 막 예를 들면 뭐 1064 한 다음 점 하고서는 이게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 있고 여기 WH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가면 보면 계량기 보면 써 있을 거야. WH가 뭐냐면 와트시라는 거야. 와트시. 시간당 전력량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량을 쓴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와트시는 뭐냐면 시간당을 우리가 편의상 붙여준 거지. 원래 뭐로 따져야 되냐면 초당으로 따지는 거야. 원래는 요 와트로 따지는 게 맞아요. 1초당.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시간당 계산 안 하지. 내가 콘센트에다가 충전기를 10초 꽂았다가 뺐어. 그럼 난 10초만큼 에너지 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초당 에너지로 전기를 우리가 책정해서 쓰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전력 수송의 송전 단위는 전부 다 와트, 소비 전력이 되는 거야.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P는 VI를 설명한 거고. 요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됐지?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는 와트시를 쓰는 거고. 시간당 계산하는 거지. 와트시는 결국 초당 요금이랑 똑같은 거야. 초당 요금을 3,600 곱한 거예요. 그냥 1시간당으로.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죠? 잘 듣고 있어, 민지야. 좀 빠르니? 좀 빠르지? 좀 빨라요. 급해. 왜 급한지 알겠지? 이거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데 이거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데 시간을 써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빠른 거야.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발전소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지. 그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발전소로부터 가정에게, 여기 가정이다. 우리가 쓰는 아파트, 건물, 빌딩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보낼 겁니다. 이걸 송전이라고 해요. 근데 송전의 기본적인 단위를 뭐로 잡을 거라고? 전력으로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P0라고 쓰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은 P0라고 하고 여기다가 공급 전력이라고 할 겁니다. 보내는 전력이죠. 두 번째, 가정에서 쓰는 전력은요. P라고 쓰고요. 얘는 내가 소비 전력이라고 할 거야. 소비 전력. 됐죠? 공급 전력, 소비 전력. 됐지? 실제로 내가 쓸 거거든, 가정에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내가 그걸 받아다 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발전소로부터 우리 집까지 연결되는 선로, 이 송전선이라고 하죠. 요 송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송전선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치?
전류가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열작용 발생해서 손실되거든.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송전선에 의해서 반드시 보내는 전력보다는 적게 올 거라고, 소비 전력이. 그래서 여기다가 자 공급 전력에다 빼기,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면 손실 전력이라고 할게요. 손실 전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송전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송전선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것만큼이 소비 전력이 되겠지. 그치? 다른 에너지 손실은 무시하고요. 에너지 뭐 그 보존 관계가 당연히 성립한 거라고 보니까 다른 건 무시하시고 손실 전력, 즉 송전선에서 송전선 저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 작용 같은 거, 그걸로 인해서 손실 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남는 전력이 여기로 도착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손실 전력은 내가 P라고 놓을게요. 여기다 P'이라고 놓을게. 이거 소비 전력을 P, 이걸 P라고 하고, 얘들아 소비 전력을 P'이라고 합시다. 소비 전력을 P'. 됐지? 소비 전력이 P'이고 손실 전력 P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뭐 기호 붙이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P'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않니? 자, 100W를 보냈어요. 공급 전력으로. 근데 손실 전력이 10W가 됐어. 1초에 10줄씩 날아가는 거야. 그럼 도착 전력은 90W. 계산 충분히 되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야. 자, 1초에 10줄씩 날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닌가? 얘들아, 에너지를 1초에 100줄을 보냈더니 1초에 10줄이 날아가서 90줄밖에 도착하지 않았어. 물론 뭐 90%가 왔다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매 초마다 손실이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치? 근데 자, 손실 전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뭐 때문에? 송전선 저항 때문이죠. 그러면 송전선 저항 어떻게 구했어, 우리? 저항 R은 로 S분의 L로 구하죠, 저항을. 그럼 이 저항값을 낮추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저항값을 낮추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건데, 보시면요. 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 송전선 저항을 낮춰야지 손실 전력이 줄어들 거야. 우리의 목적은 손실 전력을 낮추고 소비 전력을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 그지?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길이를 줄일 수 있겠죠. 맞지? 하지만 줄일 수 없지. 줄일 수 있지만 줄일 수 없어. 왜 그럴까? 발전소까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발전소까지의 그 거리가요, 정해져 있겠지. 아니, 이거 송전선의 길이 줄이려면은 우리 집 앞에 발전소 지으면 돼. 그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냐고. 안 하지. 도시에다 발전소, 물론 우리 발전소 다 있다. 지역별로 서울에 다 있어요, 발전소가. 알고 있니? 열병합 발전소니 뭐 화력 발전소 다 있어, 서울에. 실질적으로 뭐 발전소가 진짜 막 엄청 시골에 있긴 한데 그거를 갖다 항상 서울까지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송전선이. 그래서 가까운 데 짓긴 하는데 그래도 이 길이는 줄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못 바꿔요. 이거는 못 바꿔. 두 번째, 면적을 뭐 하면 되냐면은 늘리면 돼요. 맞지? 지금 이제 방법 첫 번째가 길이를 줄이면 됩니다. 저항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면적을 늘리면 된다. 근데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면적이 커지면은 부피가 커지거든.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 너희 송전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 도심 지역에서는 전봇대를 통해 가고 땅을 통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교외로 나가보면은, 바깥에 나가보면은 어때? 엄청 큰 철탑 짓고선 전기 보내잖아. 그러면은 철탑 이렇게 지어가지고, 송전탑이죠. 송전탑 지어가지고 송전 선로 이렇게 쭉쭉 깔아놓잖아. 이렇게 본 적 있죠? 이런 거 밖에 나가면 있잖아. 이게 다 철탑이잖아. 그죠? 근데 얘들아, 이게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거든. 여기 엄청 세게 흐르거든. 그럼 전류 흐르면 뭐 발생하냐면 자기장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표면 부근에 있으면 안 좋아요. 전류가 강하게 흘러가지고 강한 자기장 만들어지면 안 좋잖아. 몸에도 안 좋고, 뭐 다른 뭐 통신 이상이나 어떤 뭐 이런 오작동 같은 거 이렇게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높이가 있어야 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탑으로 지어서 높게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 송전선이 부피가 커지면은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 철탑을 더 강하게 지어야 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손실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을 거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면적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그치? 면적도 바꾸긴 조금 어렵습니다. 면적 늘리면 좋은데 늘리면 저항이 낮아지거든. 근데 못 한다고. 됐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저항인데 이 비저항을 낮추면 되죠. 애초에 저항이 낮은 물질을 쓰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금이 있겠지. 금을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은도 있겠죠. 은을 쓸 수는 없잖아 여기다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3번이죠. 비저항. 비저항이 낮은 물질을 쓰면 좋아. 비저항이 낮은 물질을 쓰면 좋은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금은 쓸 수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안이 비저항 낮은 물질 주로 금속이죠. 뭐 있냐면은 구리랑 알루미늄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거. 구리, 알루미늄. 근데 구리가 저항이 작니? 알루미늄이 저항 작니? 이거 지난 우리 중간고사 때 내가 구리관과 알루미늄관 두 개 비교하면서 얘기해 줬었어. 누가 저항 작아? 아니야, 구리가 저항이 작아. 구리가 저항이 더 작아요. 구리가 저항이 더 작은데 알루미늄을 더 많이 써. 왜 그럴까? 가벼워서 그래. 그러니까 구리가 저항은 진짜 작거든. 훨씬 더. 훨씬 더도 아니야. 뭐 한 3분의 2배 정도 작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알루미늄이 더 가벼우니까 송전선로 이 송전탑에 올리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알루미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 쓰는 건 다 구리 쓰겠지. 저항 낮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있을 때 가벼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송전탑에는 알루미늄 주로 쓰고 건물이나 이런 도심지 근교에서는 구리선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 근데 비저항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무리 해봤자 알루미늄 구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낮추고 싶은데 그러려면 송전선 저항을 낮춰야 되는데 어느 거 하나도 쉽게 낮추기가 좀 어렵다는 게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송전선의 저항은 얘는 변화가 거의 없다. 일정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 낮추기가 어렵다. 송전선의 저항을 바꿔서 우리가 전력 손실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어렵다거든. 근데 그러면 이걸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없는 거잖아. 결론이 뭐야? 우리가 에너지 만들어서 보낼 건데 손실 전력 낮춰야 되는데 저항을 바꾸고 싶은데 낮추고 싶은데 낮출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 손실 전력 무조건 생겨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낮추긴 낮춰요. 어떻게 낮추냐면은 여기 비워놓은 칸에다 쓸게요. 봐봐. 우리 소비 전력 구하는 식 있잖아. P는 VI. 요거 있죠? 그지? 여기서 P는 VI 또는 I제곱 R이라고 쓸게요. 일단 VI는 필요 없어 일단. I제곱 R만 쓸게. 왜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식은 손실 전력 구할 때 필요한 식은 저항에 관계된 식이 필요합니다. 저항에. 그지? 근데 저항 못 바꾼다고. 맞죠? 그럼 내가 손실 전력 얘를 낮추고 싶어. 뭐 낮추면 되니? 뭐 낮추면 돼? 전류를 낮추는 거야. 이 방법을 쓰게 돼요. 됐지? 됐지? 무슨 얘기인지? 자, 전력을 낮추고 싶습니다. 손실 전력을 낮추고 싶어요. 근데 저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대신 낮춘다고? 전류를 낮춘다고. 이 방법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됐죠? 필기 해놓으세요, 지금. 좀 지웠다 할게, 이거, 얘들아. 칠판이 꽉 찼으니까 지웠다 하겠습니다. 정리됐어? 질문 있니 혹시? 여기까지 지금 지울게요. 싹 다 지울 거거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질문이 없다는 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치?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지웁니다.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어둡냐 이렇게. 야, 너네 무슨 왜 이렇게 안 좋아 표정이? 힘들어? 뭐, 왜 힘들어? 졸려? 나도 졸리다. 힘을 냅시다. 너네 지금 시험 끝나고 3주가 넘었지 벌써? 그치? 우리 3주 만에 보지 않나 주원아? 그치? 3주 됐지 거의? 3, 4주 됐죠? 그치? 우리 잘해야 돼 얘들아. 이번 기말 때는 응? 좀 만약에 시험이 어렵다고 가정한다면은 잘 볼 수 있어. 응? 좀만 힘을 냅시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를 이제 너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단원 자체가 어려운 거고 문제 자체가 어려울 거야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113페이지 보세요. 앞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흐름을 좀 봅시다.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한다면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P0라고 하고 V0의 전압으로 송전하여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I0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PR이라고 하고요. 이 PR의 크기는 I0 제곱에 곱하기 R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값은요. 이제 113페이지. 111 미안. 111이다. 111. 111이고 P는 P0 마이너스 I0 제곱에 R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 쭉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 있다 하고요. 자, 밑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1번 송전선의 도선 단면적을 굵은 것으로 교체한다. 맞죠? 길이 짧은 걸로 교체한다. 맞죠? 비저항을 작은 물질로 교체한다. 맞잖아. 근데 어느 거 하나도 쉽게 줄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 전류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을 때 공급 전력이 일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발전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정에게 보내는데 보내는 전력을 P0라고 하고요. 얘를 V0에 얘를 I0로 할게. 됐지? 그리고 손실 전력을요. P는 I 제곱에 R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됐죠? 이게 손실 전력이야. 그 다음에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을 P'이라고 놨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P0를 보냈더니 P만큼 손실이 되고요. 요거만큼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는 P'만큼 도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비 전력이 요만큼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저항값을 우리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I 제곱을 낮춰야지 된다는 얘기죠. 저항은 그대로고. 맞지?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전류를 낮추는 방법을 할 건데 잘 봐. 얘들아, 이게 중요하다. 잘 들어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내가 아까 100W 보낼 때 여기 10W 손실됐고요. 여기 90W 도착한다고 얘기했었지 아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어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100W를 그대로 그냥 보낼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봐봐. 이때 이 100W를 만약에 10V에 10A로 보낸다고 가정한다면은 됐죠? 내가 지금 보낼 때 이 100W는 100V로 전압을 높여 보낼 거야. 전류는 1A로 낮춰서 보낼 거라고.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다시 쓸게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P0는 P0 맞잖아. 변하지 않지. 근데 얘를 10V0 곱하기 10분의 1 I0로 낮출 거라고. 이렇게. 똑같은 양 보내는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빨간색으로 쓸게. 이 손실 전력 값에서 I0, I 제곱이잖아 지금 얘가. 저항 안 바뀌고요. 근데 얘가 전류가 낮아졌지. 10분의 1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식을 P는 10분의 1 I0의 제곱의 R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가? 100분의 1P로 바뀌겠죠. 아까 대비. 그죠? 아까 P0 보낼 때 손실 전력이 P였잖아. I0였고 I0였고 I0였단 말이야. 이거 I였단 말이야. 얘도 I0라고 쓸게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전류가 1이면은 그냥 1 제곱된 것만큼 손실됐었지. 근데 얘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원래 10A로 보내던 거를 1A로 보내버렸어 지금. 똑같은 양인데.
그랬더니 손실 전력이 100분의 1로 줄면서 0.1W가 되겠네. 얘는. 그러면은 실제로 도착하는 양은 99.9W가 도착할 거니까 엄청나게 이득을 보죠. 지금 100배의 이득을 본단 말이야. 이해가죠? 단순히 전압만 10배 높였을 때. 그치?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단순하게 전압만 10배 높였더니 전류만 10분의 1로 줄였더니 손실 전력이 100분의 1로 주는 거야. 민재야, 정신 안 차리니? 너 한 번 또 계속 자세 그렇게 잡으면 너 여기 앉힐 거야. 여기 앉고 싶으면은 주무세요. 편하게. 알았지? 또 분명히 얘기했다. 이해가지? 전압을 100배 높이면 얘는 10,000분의 1 손실. 그치? 훨씬 이득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봐. 되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220V죠. 그죠? 220V 쓰는데 220V를 가정에서 쓰면은 실제로 송전할 때는 좀 큰 송전, 대규모 송전 같은 경우는 765kV거든? 765kV. 키로는 1000이에요. 그럼 얼마니? 765,000V, 그지?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0V인데 실제로 송전할 때는 765,000V로 송전하는 거야. 엄청나게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버려. 그러면 손실 전력이 엄청나게 줄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을 만큼 전력을 손실 전력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 가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엄청 이득 볼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저항을 바꾸지 않고요. 보내는 전압만 증가시키는 거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쓸게요. 지금 여기다가 첫 번째 엄청 중요한 조건. 공급 전력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요. 지금 배가트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뀌는데 지금 이거 내가 설명한 내용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배가트로 보냈을 때 그 배가트가 그대로 유지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공급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켜요. 뭐 10배 증가시키든 100배 증가시키든 2배 증가시키든 간에 N배만큼 증가시키면요. 송전 전류가 어떻게 되니? N분의 1배로 감소하죠. 그치? 송전 전압이 이게 공급 전력이 일정하니까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전류는 N분의 1배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배로 떨어지면은 손실 전력은 얼마만큼? N제곱분의 1배로 떨어진다. N제곱분의 1배만큼 떨어진다고. 전압을 2배 증가시켰더니 전류는 2분의 1배 감소하고 손실 전력 4분의 1배 감소한다. 전압을 10배 증가시켰더니 송전 전류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고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배로 감소한다. 맞지? 이해 가시죠? 이 조건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너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맨날 놓친다. 공급 전력이 일정할 때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없는 조건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어려운 조건이야. 어려운 문제들이야. 쉬운 문제들은 이것만 쓰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니? 위에 가시죠. 자, 이게 기본적인 송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아래 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상 내용은 이게 끝이라고 보여지죠. 그지? 내용 없잖아 지금 더 이상. 근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지?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일단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 봅시다. 이거 이해 가지 얘들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거 송전전압 N배 증가시켜서 전류 N분의 1배 떨어진 거. 자, 내가 그대로 다시 저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은 틀린 거야. 미리 얘기하는데 틀린 내용을 설명할 거야. 지금 봐봐. 너네가 들으면은 납득이 갈 거고 근데 틀린 내용이지만 자, 일단 이거 그대로 보세요. N배 전압 증가시키지. 봐봐라. 다시 여기다 쓸게. 자, 공급 전력이 P0고요. V0 곱하기 I0였지. 그지? 전압 N배 증가시킨다 그랬어? 10배 증가시킬게요. 10V0 보냈고 전류는 10분의 1 I0로 줄었어요. 됐지?
공급 전력 그대로 맞지? 요 조건 똑같죠? 공급 전력 그대로의 전압 증가시키고 전력 감소시켰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 원래 얼마였냐면은 V 곱하기 I 또는 I 제곱 R이었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류가 I0 대비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지? 얘는 그럼 100분의 1P로 준다 그랬지. 얘가 10분의 1 줄었으니까. 맞죠? 여기 이해 가지? 이 얘기했잖아 지금. 됐어?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P는 VI VI 또는 I제곱 R도식도 있지만 R분의 V제곱식도 있지 않니? 어차피 둘 다 저항 일정해요. 그지? 그럼 R분의 V제곱으로 같은 식이잖아 이게. 같은 식이니까 R분의 V제곱을 써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R분의 V제곱을 쓰면 V 자리에다가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얘 몇 배 되는 거니? 100배 되죠. 전압이 10배 증가했잖아 원래 대비. 그럼 요 식을 놓고 보면은 손실 전력은 100P가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제곱되니까? 전압 10배 증가시켰잖아. 그럼 얘 제곱되니까 100P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실 전력이 100배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식으로 보면 틀렸지. 100배 증가니까. 이 식으로 보면 맞죠. 근데 같은 식이거든. P는 VI에 I제곱 R만 집어넣은, V는 R만 집어넣은 거거든. 자, 내가 틀린 설명이라고 했어요. 뭐가 틀렸어? 지금 말한 거 중에. 생각해봐. 이 식으로 봤을 때 안 맞거든요, 지금. R분의 V제곱 쓰면. 뭐가 틀렸을까? 너네가 이걸 못하니까 매번 문제 풀 때 매번 틀려요. 이거 매번 감 못 잡고 이거 실수 아니죠. 감 못 잡고 어렵다 그러고 몰라서 틀리고 나는 제대로 푼 것 같은데 틀리고 이렇게 된다고. 요거 못 챙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설명이죠. 보통 통합과 고1 과학에서는 보통 이런 설명 안 하지. 보통 안 해요. 교재도 그렇고 책에도 아무도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뭐가 틀렸니?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봐. 이거 I제곱 R과 R분의 V제곱 차이가 뭐냐? 똑같은 식이야 근데. 똑같은 식인데 I로 보면은 100분의 1이 맞는데 전압으로 보면 100배가 증가해버리잖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게 맞아? 어떤 식을 적용하는데 이 식은 맞고 이 식은 틀리면 안 되잖아. 똑같은 식인데.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아니, 좀 대답을 좀 할래. 대답해, 씨.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했어요. 해봐, 얘기해봐. 잘 모르겠어요. 했다며.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거는. 야, 빨리 얘기해봐. 성민아 어떻게 할래? 뭐가 문제니? 에너지를 정하지 않다.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아니, 똑같은 전력 보내는 거 맞잖아. P제로는 똑같아요. 보내는 전력은 똑같아. 에너지 보존 맞아요, 무조건. 호영아, 알겠어? 얘기해봐. 아니, 왜 이 친구들아, 왜 수업은 활발하게 참여합시다. 응? 공급 전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다니까? 일정해. 공급적으로 일정해요. 10V제로 10분의 1I로 바꾼 거야. VI 보내던 걸 10V 10분의 1I 보낸 거야, 그냥. VI 보내던 거를 10V 10분의 1I로 보낸 거야. 이것만 바꿨어. 근데 그랬더니 전류식으로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건 지금 I제곱 R 설명했잖아. R분의 V제곱을 아예 쓰지도 않았거든. 됐지? 민재야, 일로 와. 괜찮아. 너 이따 쉬는 시간에 여기로 와. 알았지? 앞에서 너 줄 때마다 내가 죽방을 꽂을 거야. 결론을 내립시다. 자, 얘들아, 잘 봐봐. 결론을 내립시다. 이 식은 틀렸으니까 이건 쓰지 맙시다, 얘들아. 됐죠? 이게 결론이야. 다시 잘 들어봐. 이 식은 틀렸으니까 쓰지 말자고. 됐어? 정확하게는 틀리지 않았지만 쓰지 맙시다. 이 식도 맞지만 쓰지 맙시다. 됐지? 자, 결론을 내릴게. 봐봐, 얘들아. I제곱 R만 쓰세요. R분의 V제곱 쓰지 마. 알았지? 절대 쓰지 마세요. 됐어? 납득하니? 납득이 안 가지만 이거 쓰지 마. 자, 잘 봐. 얘기를 하나 해줄게. 잘 들어봐. 이것도 맞아요, 지금. 이것도 맞아. 맞는데
이걸 쓰면 너네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헷갈려서 틀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식을 애초에 우리는 P는 VI 또는 I 제곱 R 한다면 R 지우고 이것만 딱 봐. 이것만 보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전혀 R분의 V 제곱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틀린지는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지금 뭐냐면은 이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을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항상 공급 쪽에 V와 I가 있고 손실 쪽에 V와 I가 있을 거야. 항상. 맞지? 이렇게 될 거거든, 지금. 공급 쪽에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손실 쪽에 전압과 전류가 있을 건데 잘 봐. 얘를 10분의 1 I로 줄이면은 얘도 10분의 1 I가 돼요. 됐어? 됐어?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 사이에서 공급 전력의 전류를 줄이면은 손실 전력의 전류도 10분의 1이 돼요. 됐어? 근데 잘 봐. 공급 전압을 10V로 증가시키면은 얘는 10V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10V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0P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오음의 법칙 생각해보자, 얘들아. V는 IR이죠. 저항 안 바뀌지. 전류가 10분의 1 됐거든, 지금? 그럼 전압 얼마 돼야 돼? 전류가 10분의 1 I 됐잖아, 지금. 그러면 전압 얼마 돼야 돼? 얼마 돼야 돼? V는 IR인데. 얘 10V 되니? 아니지, 얼마 돼야 돼? 10분의 1V 돼야지. 그래야지 저항 똑같고 이 과정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 식이.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 V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10V 증가한 걸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 집어넣어야 돼? 10분의 1 V의 제곱에 나누기 R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100분의 1P 손실되는 게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 못한다고 지금. 아니 할 수 있지만 어렵다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건 하지 말라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지? I 제곱 R만 하셔도 돼요. 그냥. 됐어? 그리고 왜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같냐면은 잘 봐. 왜 이 전류가 10분의 1I가 되면은 왜 얘도 10분의 1I가 되냐면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공급 전력, 손실력, 이 송전선 자체가 뭐야? 이 송전선이 직렬 연결되었기 때문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송전선 무슨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직렬 연결 뭐가 일정한데? 창훈아, 아니 주원아, 직렬 연결 뭐가 일정한데? 그렇지, 전류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가 전류 줄면 얘도 전류 주는 거야. 이해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자, 전압이 똑같진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이 공급 쪽, 보내는 쪽과 이 손실 쪽에서는 전압이 똑같지 않고 무조건 전류가 똑같아.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 일정. 됐지?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1I로 줄면 얘도 줄어야 돼. 무조건 줄어야 돼. 같이 줄어야 돼. 무조건 크기는 같아야 돼. 항상. 얘가 10배도 증가하면 얘도 10배 증가. 얘가 10분의 1 줄면 얘도 10분의 1 증가. 왜냐면 이 송전선의 그 연결 방식은 직렬 연결 방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전류 일정이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왜 저항의 연결이 직렬 연결 병렬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자, 송전선에는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전류가 줄면 얘도 전류가 줄어서 100분의 1P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 거다. 얘 전압이 그대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100P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부위에는 원래 뭘 써야 되냐면은 이걸 고려해서 얘가 10분의 1로 준다면 얘도 줄 거거든. 정확히는 10분의 1분이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줄기 때문에 얘도 집어넣으면 똑같이 줄 것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게 결론이야. 우리는 I제곱 R만 쓰시면 된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놓으면 송전에 거의 한 80%? 70% 정도 정리 다 한 거거든.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개념 정리하시고 이해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변압기 쪽으로 넘어갈게. 변압기는 우리 앞서 배웠던 전자기도 법칙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도 법칙 중간고사 범위랑 완전 똑같은 거거든요. 겹쳐서 그거 하면 되고,
자, 송전을 좀 더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그걸 기반 삼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로도를 몇 개 그려줄게. 회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그 저항의 연결 방식으로 그렸던 그림 같은 건데, 자, 봐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전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기계 모식도, 이걸 모식도로 그릴 거야. 근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출발을 해요. 송전선 가정으로. 근데 이제 송전선에 저항이 하나 있을 것이고 가정에게 도착을 하겠지. 그럼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에는 무수하게 많은 전기기구들이 들어있겠지.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저항이야. 저항. 됐죠? 이렇게. 그리고 안 와? 너 줄 거지 또 거기 있으면. 줄 거니까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서 앞에서 정확하게 쳐다보고 눈 똑바로 붙고 나 눈 마주치면서 봐. 알았지? 좀 정신 차려. 이렇게 좀 졸아. 너 매주 졸아. 매주. 지난주 졸았지? 졸았지? 그지? 지난주 졸았지? 집에서 졸았잖아. 그지? 잘 봐. 잘 집중해서.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 거라고. 이게 송전선 저항이야. 송전선의 저항이고요. 이거는 가정에서 쓰는 소비 저항이라고 할게. 됐죠? 그리고 이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직렬로 돌아갈 거야. 여기로 이렇게. 물론 여기도 저항이 있겠죠. 돌아갈 때도. 근데 그거 무시할게 그냥.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 저 발전소로 돌아가는 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있잖아. 얘들아 콘센트가 두 개죠. 우리 구멍이. 그 두 개가 구멍이 뭐냐면은 반드시 들어왔다 나간 애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전소까지 다이렉트로 직렬로 연결돼 있어. 직렬이죠 이거. 직렬의 형태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를 낮추면은 얘 전류도 낮아지고 얘 전류도 낮아지는 형태로 다 같이 직렬 연결돼 있는 거야 전류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I제곱 R로 계산할 때 있지. I제곱 R을 쓸 때는 이렇게 놨을 때 얘 안 바뀐다고 치면은 얘가 줄면은 얘도 준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류가 일정하니까. 됐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모식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저항, 전지, 다시 저항. 이렇게 흐르다 만드는 거지. 이게 직렬 연결돼 있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얘기했죠, 아마. 얘는 송전선 저항이죠. 송전선 저항이고, 얘는 소비 저항이 되고, 얘는 이제 발전소의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인데, 이 흐르는 전류들이 이제 직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얘 전류와 얘 전류가 서로 같게 흐르겠다. 이렇게 되겠다. 됐죠?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맞지?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회로도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볼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거 꼭 까먹지 마시고. 됐죠? 돼서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113페이지 변압기. 자, 이 113페이지의 변압기를 보시면요. 이제 변압기는 이런 내용이다.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얘가 발전소에서 보낼 때 있잖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전압을 높여 보내는 게 좋겠네. 그럼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변압이란 말 자체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그걸 변압이라고 해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지. 자, 보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제 생산하면은 그 생산된 전압이 있을 것이고 그 전압을 이 송전선을 보내는 과정에서 아까 엄청나게 높은 송전을 한다 그랬어요. 높은 전압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쓰는 전압은 220V를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변압기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왜 변화시켜야 되냐면은 다시 얘기할게.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야 되고 송전선에 높은 전압이 흘러야 되고 소비 저항에서는 또 전압이 낮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전압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승합 강압이라고 해서
승압, 강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강기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압을 높이는 걸 승압, 낮추는 걸 강압이라고 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를 변압기라고 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그 책에 113페이지에 직류와 교류에 관련된 설명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너네 절대로 헷갈리지 말게 직열 병렬과 직류 교류를 헷갈리지 맙시다. 직열 연결 방식과 저항의 연결 방식이죠. 이거는 이런 정렬 저항의 연결 방식과 직류 교류는 좀 다릅니다. 직류는 영어로 AC라고 쓰고 거꾸로 했다. 직류는 영어로 DC라고 쓰죠.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DC라고 쓰고 얘는 AC,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직류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직류는 전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죠. 됐어? 반면에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바뀐다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지난 시험 범위 때 배웠던 것처럼 발전의 결과지 이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형태로 나온다고 무조건. 그치? 그러면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DC는요, 직류는 무조건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반면에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이 두 개가 다 바뀌거든 지금. 자, 발전의 결과는 교류 전류예요. 그치? 근데 직류도 있고 교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자, 근데 우리가 구분할 게 뭐냐면은 얘들아, 가정에서 쓰는 실제 전자제품, 이거 이제 전자기기, 이걸 소자라고 하거든. 소자? 디바이스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데 그 모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전자기기라고 볼게요. 전자기기. 이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 직류를 써야 돼. 대부분 다. 물론 이제 대규모 발전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는 교류를 직접 쓸 수도 있는데 너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다 DC야. 직류야, 직류. 왜냐면은 그 전류가 어떤 제품이 동작할 때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흐르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냥 한쪽으로 일정하게 전류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야.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모든 전자제품들은 다 직류를 써요. 됐죠? 전류를 한쪽으로 흘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정의 콘센트 보면 딱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뭐야? 이게 교류잖아. 여기 쓰면 AC라고 써 있거든. 본 적 있지 않니 너네? 아니면 뭐 충전기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전자제품 보면은 뒤에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잖아. 거기에 딱 스티커에 붙어 있는 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인풋 써 있고요. 아웃풋 써 있어. 인풋 이러고 AC 써 있을 거야. 인풋이. 아웃풋은 DC 써 있을 거고. 들어가는 거는 교류를 입력받는 거야. 당연히 220V 콘센트 꽂아야 되니까. 인풋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220V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00에서부터 240V까지도 허용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로벌 제품들은 100에서 240V도 써 있어. 이게 인풋 범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다 전기 제품을 꽂아서 쓸 때 충전을 하든 뭐 아니면 동작을 시키든 간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가 들어가. 이거 우리 알다시피 너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110V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제품들은 100에서 240을 다 허용시켜줘요. 이게 변압을 알아서 시켜준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꽂아도 상관없어. 반면에 220V 전용인데 110V 꽂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 뭐 전류도 써 있습니다. 뭐 이게 전류 얼마더라? 뭐 몇 암페어 써 있더라? 하여튼 뭐 써 있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DC 나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보통 몇 볼트 쓰지? 12V 또는 5V? 우리 5V 많이 써요. 5V 또는 뭐 10V, 12V 뭐 이런 식으로 전압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얘도 어떻게 기능이. 근데 얘가 나갈 때는 DC야. 들어올 때는 AC지만. 그래서 충전시키는 거죠. 됐지? 근데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한번 가서 여기 있는 거 써 볼까? 여기 하나 있거든. 이런 충전기를 보시면은 여기 100에서 240 써 있거든. 그게 0.5A 써 있네. 여기 0.5A. 이게 입력 범위야. 얘는 이 충전기는 이 핸드폰 충전기죠. 핸드폰 충전기는 0.5A 써 있고 50에서 60Hz 써 있습니다. 50에서 60Hz까지 써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주파수 범위.
전류가 바뀌는 범위거든. 이렇게 써 있고 DC 5V 2A 이렇게 써 있어요. 됐지? 핸드폰 충전기 급속 충전기 보면 2A 써 있어. 우리 보통 우리 급속 충전의 기본 표준이에요. 2A. 근데 너네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이제 1A 써 있는 애들이 있거든. 충전기 옛날 거 보면 1A 써 있는 거는 느린 충전기야. 2A가 이제 빠른 충전기인 건데 얘 몇 와트야? 5V 2A. 10W죠. 그죠? 10W짜리 충전기 1초에 10줄씩 얘는 지금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AC, DC 차이 좀 알겠죠? AC 방향 변화 있어 없어? 콘센트 꽂을 때 방향 구분하냐 안 하니? 안 하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지. 얘는 방향 구분 없다. 맞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그대로 보낸 거야 지금 여기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그대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흘러야 돼? 교류가 흘러요. 맞지? 가정에서 무슨 전류 흘러? 교류가 흘러. 송전선에 무조건 무슨 전류? 교류 전류가 흐르겠지. 무조건. 그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콘센트에 꽂아서 쓰면 여기서 나올 때 뭐가 나와? DC, 직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 직류는 방향 구분해야 안 해? 하지. 대표적인 게 배터리. 핸드폰에 배터리 들어가잖아. 배터리는 방향 구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한단 말이야. 건전지. 됐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저장시킬 수 있죠. 이게 특징이야. DC의 특징이야. 저장시킬 수 있어요. 교류는 저장이 안 돼. 교류는 저장을 시킬 수가 없어. 하지만 직류는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교류는 감전이 잘 돼요. 직류는 감전이 잘 안 돼. 너네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극 딱 잡고서는 이렇게 건전지 딱 잡으면 전류 흘러 안 흘러?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시켰는데 안 흐르죠. 직류는 원래 감전이 잘 안 되거든. 교류는 이 콘센트 두 개다 젓가락 두 개만 꽂아봐. 어떻게 되는지. 감전 돼 안 돼? 되겠죠. 안 될 수도 있거든. 운이 좋으면 안 될 수도 있어.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근데 그 AC에서 DC로 바뀔 때 그 220V에서 5V로 바뀌어요.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220V라는 범위를 이 전압을 쓰기에 너무 특히 핸드폰은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5V도 있고 12V도 있고 뭐 다른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애들은 좀 달라 또 전압이. 이것도 이제 살짝 바꿔주는 거야. 와트 쓰면 맞추면 되거든 그냥. 아니면 더 빨리 충전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전압이 높은 건 필요 없고 전류가 높아야 돼. 전류가 높으려면은 2A 전류가 위험해. 너네 그 2A 감전되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2A 전류는 되게 센 전류야. 우리 몸에 아마 5A 정도 전류 흐르면 죽을 거야. 그냥 즉사할 거야. 즉사가 아니라 이제 그 뭐 온몸에 다 손상받아서 죽을 거야 아마. 전류가 세요. 전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A는 되게 센 전류야. 엄청 센 전류야 이것도. 하여튼 위험하지 이거. 그치? 감전 잘 된단 말이야. 교류 2A 흐르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리고 너네 봐봐. 건전지 1.5V 해봐. 1.5V 건전지 한 몇 개씩 직렬 연결해서 내가 끝에 잡으면 전류 흐르니? 안 흐른단 말이야. 그 5V나 2V 달라요 완전히. 완전 똑같은 5V라고 해도 교류 5V나 직류 5V는 다르거든. 그런데 자 지금 이게 교류의 특징과 직류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은 일단 직류는 저장이 되고 방향이 구분되고 그죠? 하지만 교류는 저장이 안 돼. 방향 구분할 필요 없어. 근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류가 교류 전류야. 맞지?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때, 가전제품을 쓸 때, 전자기기를 쓸 때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죠. 맞지? 잘 봐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송전선에는 전류가 교류가 흐른다고. 왜 송전선에 교류가 전류가 흐르냐면은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외워놓으셔야 돼. 변압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압이 쉽다. 이것 때문에 교류를 쓰는 거야 우리가. 직류를 쓰지 않고요. 너네 참고로 그 에디슨 알죠? 테슬라 알죠? 테슬라 자동차 말고 과학자. 전기 전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에디슨과 테슬라가 서로 이제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 발전 방식을 통해서 그 발전소를 막 까는데 테슬라는 과학자, 천재 과학자가 있거든.
테슬라가 주장했던 방식은 교류 발전 방식이었고 에디슨이 주장했던 방식은 직류 발전이에요. 직류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고 테슬라가 했던 거는 교류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발전이야. 우리 현재 모든 발전소 무슨 전기 만들어? 교류 만들지. 테슬라의 그 발전소가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참고로 그 에디슨이 교류가 위험하다는 이제 주장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발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의자야. 의자에 사람 앉혀놓고서 교류 흘리면 사람 죽거든. 전기 감전돼서. 직류를 흘리면 안 죽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교류를 흘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디슨이 교류가 되게 위험하다고 막 까고 막 엄청 이제 그런 그런 특허나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되게 이제 많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교류가 훨씬 더 우수하고 좋거든 훨씬. 그래서 교류가 이제 교류 발전 방식으로 다 이제 그 채택이 돼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그만큼 이게 장점이 주는 게 뭐냐면 변압이 쉽다는 게 있어요. 왜 변압이 쉽냐면은 왜 변압이 쉬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무조건 전압 뭐 해야 돼 여기다. 무조건 높여줘야 되잖아. 그지? 얘를 무조건 높여줘야지 얘를 낮출 수 있거든. 그래야지 손실 전력이 줄거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 전류를 직접 송전을 하면은 변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으로 송전이 가능하고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장치가 변압기이고 변압기 장치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봐봐. 이게 여기다 그릴게요. 따로. 네모난 이 미음자형의 철 구조거든. 철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자, 이렇게 돼 있지. 얇은 철판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판을 미음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미음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철판을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변압기입니다. 철심이야, 철판이야 지금. 얇은 철판을 여러 겹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 봐봐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 봐라. 특징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놔요. 됐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죠? 지금 자 철심에다가 이 코일이죠. 도선을 감아놨어. 전선을 감아놓습니다. 양쪽에 두 개 다 전선을 감아놓는데 가문수를 다르게 해서 감아놨어요. 거기 그림 보시면 이해 갈 거야. 거기 113페이지 가운데 그림 있죠? 연철로 된 얇은 금속판을 여러 장 붙인 그 미음자형, 네모난 형태의 철심 양쪽에 코일을 감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변압기 구조인데 우리 두 가지만 특징을 기억하세요. 변압기는요. 첫 번째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게. 됐죠? 변압기 내에서 이 철판 내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없습니다. 전류 흐르고 막 열작용하고 막 할 건데 그거 다 무시할게 그냥.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더라? 자속 변화 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속 변화율이 같다. 이거 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속 변화율. 이거 뭘까? 기억나야 돼. 너네 중간고사 때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돼 있지? 요거 기억나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 이거. 이게 자속 변화율입니다. 요게 그치? 요게 자속 변화율이야. 요게 자속 변화율.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그 발전 방식에서 전압은 가문수는 어차피 뭐 무시하고요. 가문수는 무시하고 일단 이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이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됐고 그에 따라서 전압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자속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속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됐죠? 이게 이제 기전력, 유도 기전력 구하는 방식이고 이게 식이고 근데 이게 같다고 여기서 얘네들은. 잘 모르겠으면 시험 범위 어차피 이거 지나간 거니까 이거가 같다고만 보시면 시간당 자속 변화량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변압기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보내는 거야. 전력을 P1을 보내요. 그럼 이쪽으로 P2란 전력이 나올 거거든. 됐지? 근데 이 P1은 V1 곱하기 I1이라고 결정하고요. 이 P2는 V2 곱하기 I2라고 써놓을게요. 일단. 됐지? 여기다 쓸게요. 다시. P1과 P2를 비교할 건데 P1과 P2가 서로 같을 거라고. 맞지? 왜 같아야 되니?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거든. 1초에 100W 보내면 1초에 100W 나와야 돼요. 그냥 여기서. 됐지? 1초에 100W를 보내면 1초에 100W가 나오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P1, P2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럼 P1, P2가 서로 같으면 V1과 I1 값과 V2와 I2 값이 서로 같거든 지금. V1, I1과 V2, I2가 서로 같아요.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V1이라는 요소 전압은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생겼지.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생겼죠.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생기면 이거 유도기 전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여기서 자기장, 이 델타 파이라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 이렇게 쭉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변화가 그대로 철심을 타고 유도가 돼서 그대로 여기에도 그대로 변한다고. 이 랩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변해요. 그대로. 근데 그 변화율이 같을 거야. 1초에 10웨버, 이거 웨버라고 하는데 10웨버라고 쓰면은 1초 동안 10웨버 변하면 얘도 똑같이 양쪽에서 10웨버씩 변하는 거야. 1초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10웨버 변하면은 얘도 동일하게 1초에 10웨버가 변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할게. 양쪽에 1차, 2차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속의 변화율이 무조건 같아요. 얘네들은. 됐지? 이쪽을 1차라고 보통 부르고 이쪽을 2차 코일이라고 부르거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자속 변화율이 무조건 같아야 돼. 여기서 자기장이 1초에 10웨버 변하면 여기서 1초에 10웨버씩 변한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 전압 V1은 얘가 같으니까 이거 무조건 같을 거니까 N1에 비례할 것이고 얘 전압 V2는 N2에 비례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양쪽이 어차피 이게 같을 거 아니야. 양쪽에서. 그럼 전압은 결국 가문수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건데 가문수가 다르거든 지금. 그치? 만약에 1차 코일의 가문수를 1대 10의 비로 감았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은 이 V1의 크기는 N1에 비례할 거고 V2는 N2에 비례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되는 전력은 P1, P2로 서로 같은데 얘가 V라고 한다면 얘는 분명히 10V가 여기서 유도될 거라고. 맞지? 자속 변화율 똑같은데 가문수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 전력이 같기 위해서 얘가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얘는 전류 얼마야? 10분의 1I가 흐르는 거죠. 이 둘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봐라. 송전에 변압이 쉽다는 이유가 왜 그래? 단순하게 철심 만들어 놓고 가문수만 1대씩 만들어주면은 그냥 무조건 V 10V 나오는 거야. 가문수만 1대 100 하면 어떻게 돼? V 100V 되는 거야. 1대 1000 하면 V 1000V 되는 거야. 그냥 가문수만 바꿔주면요. 엄청나게 쉽게 전압을 높일 수가 있어. 전류 낮아지고. 이해 가시죠? 에너지 손실 없기 때문에 전압은 무조건 10배 증가시키고 전류는 10분의 1 줄어드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 앞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 송전선 앞에다가 변압기를 달아놓는 거야. 근데 이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겠지. 그래서 송전선의 전압이 어떻게 돼? 높게 흐르는 거야. 얘가. 다시 가정에게 소비되는 저항에 들어오기 전에는 또 변압기를 하나 달아놓고요. 이 변압기는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겠지.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게 쓸 때는 우리가 올 때는 220V로 낮아지게끔 전압을 낮추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만 전압을 높이면 되거든. 그래야 손실 전력이 줄어들 거거든. 됐지? 이게 변압기 원리야.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상. 책에 있는 내용 봅시다. 거기 원리에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될 때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에 영향을 준다. 근데 2차 코일의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데 그 변화량이 서로 같을 거예요. 변화율이 서로 같을 거고요. 그래서
V1이 가문수 N1에 비례하고 V2는 N2에 비례하는 전압이 유도가 될 것이고 전력이 똑같은데 전압만 쉽게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와 있죠.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시간당 변하는 자기력 선속이 같고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압기에 전력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이 서로 같다. 그러므로 이 관계식이 성립해서 우리가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마지막 변압기에서는 10대 그 10대 1로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낮추려면은 자, 얘들아, 우리 송전을 맨 앞으로 넘어가 볼까? 110페이지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써 있는 거 잘 봐봐. 자, 발전소가 있지? 발전소 다음에 어디 연결돼 있어? 초고압 변전소라고 돼 있죠. 초고압 변전소. 말 그대로 전압을 엄청나게 높이는 장치.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어요. 초고압 변전소. 됐지? 얘는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서 보낼 거야. 왜냐면은 이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송전선 나오잖아. 송전선에 이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되니까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엄청나게 낮게 해줘야 된다고. 이거 한번 통과하면은 전력은 그대로인데 전압만 높아지고 전류는 따라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발전소 다음에 이 초고압 변전소 하나 들어가는 거죠. 됐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력 손실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이제 쭉 가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잖아. 그럼 전압을 다시 낮춰줘야겠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1차 변전소가 들어가요. 1차 변전소는 전압을 낮추겠지. 전압을 낮출 건데 얘는 주로 어디다 보내냐면은 대규모 공장. 산업시설. 우리 그런 공장들 있잖아. 엄청나게 큰 규모, 막 포항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그 산업 단지들 있죠. 그런 데에서는 또 전기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 그리고 220V 안 쓰거든. 그런 데. 공장이나 이런 데는 220V 안 써요. 그런 데를 보내기 위해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조금 낮춰가지고 보내줘. 여기서. 그리고 남은 거는 다시 2차 변전소로 보내겠지. 자, 봐봐.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춥니다. 2차 변전소 전압을 또 낮춰요. 계속 낮추는 거야, 계속. 그다음 마지막 뭐 있어, 거기에? 주상 변압기. 이제 주상 변압기까지 오게 되거든. 주상 변압기가 뭐냐면은 전봇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봇대 옆에 보면 이렇게 드럼통 같이 생긴 거 달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게 달려 있어요. 본 적 있니? 조그만한 드럼통과 통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거나 4개 달려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전봇대 보면 있잖아. 이제 사실 여기 이 동네 이 근처에서는 아파트다. 이제 다 아파트라 가지고 보통 지중화라고 해서 전선을 땅에 깔아놓고 이제 전기 보내거든, 보통. 이런 데 전봇대가 없잖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주택가 이런 데 가면은 전봇대 보이면은 이거 분명히 봐보세요. 이게 있어, 이런 게. 이게 주상 변압기야. 말 그대로 소규모의 그 작은 용량의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거쳐지면서 220V가 이제 진짜 뽑혀 나오는 거지. 우리 가정에게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얘도 전압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발전소에서 전압 만들면 초고압 변전소 전압 높이고 낮추면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얘는 이제 2차 변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빌딩, 대규모 빌딩, 큰 빌딩 이런 거로 보내는 게 2차 변전소고 실제로 각각의 가정에게 개개인이 공급하는 것들은 이런 주상 변압기 같은 거로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가정에게 보내는 이 송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송전의 과정 전체적인 정리를 다 했고, 자, 웬만한 여기 이제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됐죠? 이제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건데, 요거를 한번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 보시면 얘들아, 교재 뒤에 문제 있죠? 자, 일단 숙제 정리해 줄게요. 자, 얘들아, 2번 이제 교재가 너네 1권도 그렇고 2권도 그렇고 전범위 교재가 아니라 조금 잘려 있어. 범위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를 뺐거든, 그냥 아예. 페이지 수는 똑같이 놓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앞에 몇 개 조금씩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숙제를 지금 전력 수송에 관련된 부분 다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뭐 딱히 딱 지정 안 해줘도 오늘 지금, 왜냐면 다음 주에 프린트가 나갈 거야, 얘들아. 다음 주에 프린트가 나가고 문제풀이를 다음 주에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해보세요, 한번.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 1권에 들어있는 문제, 이거 이제 변압기 관련된 문제 다 하고, 교재 2권도 마찬가지로 전력 수송에 관련된 범위 다 들어있어요. 됐지? 자, 1권과 2권을 1권, 2권에 전력 수송 변압기 포함해가지고 오늘 배운 범위 다 숙제해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문제풀이 정리 좀 할 테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에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뭐 재시험 당연히 봐야 되고, 남아서 보든지 뭐 이거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수업 마지막 부분에 테스트를 볼 거고요. 공부를 안 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파트는 공부를 안 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이거 내가 문제풀이 더 하고 숙제 이제 질문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야. 다음 주 전력 수송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 3-40분 남겨놓고 테스트 볼 테니까 공부를 좀 많이 잘 해오시고요. 아시겠죠? 교재 다 정리해 오시고 교재비 내시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